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0일은 세계 인간연대의 날입니다. 연대 하면은 뭐 영어로 뭐 밴드, 우리가 요새 SNS상에서 이제 밴드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는다는 뜻이죠. 솔리다리티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어떤 그 인간의 그 애증이라고 할까. 뭐 이제 인간의 감정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 뭐 미운 마음이든 사랑하는 마음이든 모두 다 그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서 어, 인간이 뭐 인종차별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어, 국가차별 아니면 뭐 유색 그 인차별 그런 거 없이 모든 인간이 그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이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이제 무슨 날인가 하고 또 살펴보니까 바로 애국가가 만들어진 이제 날입니다. 애국가가 이제 탄생을 했죠. 뭐 우리나라 애국가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갑오경장 이후에 이제 뭔가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애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애국가를 이제 소위 그 이제 대한제국 정부죠. 고종이 이제 선포한 대한제국 정부에서 1902년 8월 15일 날 그것도 8월 15일이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8월 15일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02년 8월 15일 날 대한제국 애국가로 이제 정식으로 그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불렸던 그 애국가를 이제 하나의 애국가로 이제 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나라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일제다 이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국가가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정착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 그 내용의 그 애국가도 그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 곡조에다 이제 붙여서 많이 이제 불렀죠. 그 곡을 아닉테가 현재의 그 애국가에다가 이제 정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곡을 갖다 이제 붙인 날, 붙여서 이제 애국가로 탄생한 날이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애국가는 1948년 정부 수립 때 이제 채택이 됐다라고 하네요. 뭐 그 이제 애국가 역사가 참, 그 급박했던 구한말에 정말 그 굉장히 장황하게 그렇게 이제 전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익태 선생도, 어떻게 보면은 또 참 이게 민족의 비극일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일제와 관련이 됐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죠. 하여튼, 정말,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불행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삽입돼 있는 그런 지금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애국가 버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안익태 선생의 곡이 우리 애국가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정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참 이 애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모두 다 그런 걸 느끼죠.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고 정말 평상시에는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다가 하더라도 어, 뭐 외국에 이제 나가서 보면 정말 내 태어난 나라를 좀 내가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죠. 뭐 일반 관광을 뭐 가는 경우는 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 근대화 작업을 하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제품이지만 그걸 들고 해외 시장에 가서 정말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그걸 판매했던 그때 당시 무역인들, 어, 기업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절절한 그 고도의 땅에서 고국 있는 이 한반도를 바라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토록 애타게 최저곡도 불렀던 그런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로 해서 다들 울끈불끈하는 그런 어떤 애국심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그런 느낌을 느낀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혹시 뭐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지만은 그때 당시는 상당히 절박해서 나갔지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의문점을 던져봤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이 그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가 우리의 애국가로 이제 탄생한 날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국가, 나라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어, 우리가 흔히 애국가, 애국가 하지만은 너무 그 일상적으로 그냥 입에 발린 듯이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애국가를 부를 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제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어, 하여튼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가. 애국가는 우리나라 국가죠. 네.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나라 사랑 노래입니다. 자,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노래로서 애국가는 가부개혁 이후로 여러 사람이 만들었으며 독립신문 창간 이후에 많은 가사들이 수록이 됐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실 조선시대 때에는 무슨 애국가 뭐 이런 개념이 없었죠. 뭐 지명이 곧 국가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 사랑도 짐에 의해서 강요되는 그런 시대였고 또 나라 사랑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선시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하고는 이제 다른 어, 그야말로 어, 그 왕이라는 최고 통치자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대 의식이 싹 트기 시작한 이제 구한말 20세기 초 19세기 말 뭐 이때 전후로 해서 이제 저런 애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사회를 그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갑오경장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애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가사들이 독립신문 같은 데 많이 이제 수록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정부는 글쎄 뭐 제국의 의미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애국가를 정식으로 제정했으나 이후에도 많은 애국가가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애국가가 아니고. 자, 해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나라 사랑을 고취하는 노래 혹은 안익태가 곡을 지어 국가로 애창되는 곡. 바로 이것이 이제 애국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노래로서 애국가는 갑오개혁 이후로 다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그중에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의 곡조에 붙여 부르던 애국가 가사에 안익태가 곡을 붙인 애국가가 1948년 전국 수입돼 채택이 되어서 국가로 불려진 이래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국가가 어떻게 이제 그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전개되던 시기, 즉 19세기 말부터 나라를 사랑하자는 뜻을 담은 애국가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가사들이 이제 신문에 게재되기 이제 시작을 했다. 그 밑에 보면 상당히 많네요. 1896년에 만들어진 애국가죠. 학부주사 이필균의 애국가를 필두로 해서 인천 제물포 전경태의 애국가, 한명원의 애국가, 독서순검 유태성의 애국가, 달성회당 예수교인의 애국가, 기타 등등 해갖고 뭐 11가지의 애국가가 문헌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애국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 19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곡조를 알 수가 없다. 글쎄 우리나라는 이제 오음계죠. 공상각 치고의 오음계. 근데 이제 지금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 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도 기록의 문화가 이렇게 어,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지 이제 이게 어떤 악보 같은 걸로 이렇게 전해져 오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던 사람이 이제 뭐 어디로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 곡조를 부르던 사람이 뭐 죽어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곡조를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중가요 같이 이렇게 쫙그 일반 대중한테 이렇게 보급이 됐더라면은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올 텐데 대부분의 그 애국가들이 이제 그런 형태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문안교회의 애국가와 배제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만 그 곡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 애국가가 어떤지 지금 저보고 부르라고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건 안익태의 애국가뿐이 없어요. 그리고 올드랭 사인에 붙여서 뭐 부른 거 그런 정도는 이제 곡조로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세문안교에서는 1896년 7월 25일 고종의 생일에 축하 예배를 보면서 높으신 상주님, 자비로운 상주님, 여기서 이 상주는 이제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사를 가진 애국가를 지어 영국의 국가 시니어 여왕을 구하소서, God Save the Queen에 얹어 불렀다고 하네요. 참, 그것도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여튼 뭐 전 근대적인 그런 개념이었을 테니까. 같은 해 독립문 정초식 때 성자신성 500년 우리 황시리오의 가사로 된 애국가를 배제학당 학도들이 불렀다는데 이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에 붙여서 불렀다고 하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후렴구는 이때 처음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애국가도 저 후렴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총망라가 된 게 현재 애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한제국 당시에 어, 광무개혁을 진행하던 대한제국 정부는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애국가를 정식으로 제정해서 공포를 했다. 자,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김홍집 내각이 이 갑오 병장 이후에 어, 이제 홍범 14조, 그러니까 근대적인 그 개념의 그 헌법의 그 버금가는 그러한 그 이제 조치를 갖다 이제 취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왕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그걸 확 뒤집어 엎어서 소위 그 광무개혁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또 이 도돌이표를 찍고 되돌아가는 그런 그 시기였던 걸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애국가는 당시 군악대 지휘자 F. 에케르트가 작곡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1904년 5월 각 학교에 배포를 했고 그로써 그동안 난무하던 애국가를 하나로 정리하려 했으나 이후에도 많은 애국가가 지어졌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의 통제력이 이미 저 때는 상실된 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 1905년에 이제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을사조약을 맺고 그만큼 이제 나라가 허약하던 그런 상태에 만들어진 애국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행처럼 번진 애국가의 창작과 보급은 사회적으로는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악적으로는 애국 독립 가류의 창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애국가 가사에 주된 내용은 자주독립, 문명개화, 부강병, 신교육 등이 이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얼마 전에 그 제가 중국 방문했을 때 그 화장실에서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것은 문명이 큰 그 진전이다 하는 그런 그 표를 이제 봐서 그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지금 문명 개화를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저 당시에 문명 개화를 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랬던 그 조선 왕조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본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또 청나라에 그 속국같이 살아왔으니까 이 자주독립이라는 것도 절실했을 거고 또 문명이 당연히 그때 당시는 이제 뒤떨어졌으니까 개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제 못 살았죠. 백성들이, 조선 백성들이. 그래서 부국강병이라는 글쎄 강병, 군사를 강하게 일으켜야 되는데 총 한 번 못 쏴보고 일본에게 이제 나라를 내준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저때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교육. 그렇죠. 근대 문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신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그 결과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의 애국가를 보겠습니다. 많은 애국가 중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여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의 후렴구가 붙은 애국가가 올드랭 사인곡에 붙여서 많이 불렸다. 이것은 우리도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흔히 듣던 그리고 또 한 번은 인간은 불러봤던 그런 애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안익태가 1936년 한국 환상곡과 애국가를 작곡해서 그해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을 찾아가서 이 곡을 함께 불렀다라고 돼 있네요. 글쎄요, 참 이제 저 때는 이제 일제 시대인데 베를린 올림픽 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도 소개드렸던 그 음,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가 이제 뛰었던 그 올림픽인데 음, 그때 한국 선수단이라고 하지만 이제 한국 선수단은 없었죠. 일본 선수단이겠죠. 이제 그 중에 한국 출신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갖고 뭐 같이 이 곡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국, 일본 등지의 교포들에게 악보를 보내서 이제 그걸 이제 자꾸 홍보를 한 거죠. 1945년 11월 12일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백범 김구가 애국가의 악보를 국내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한국 애국가 악보집을 중국에서 이제 발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김구 선생도 큰 일을 하셨네요, 진짜. 자,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지금의 가사와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가끔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불려지기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곧 해외에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가 돼서 실질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그 12월 20일이기 때문에 1948년 12월 20일 날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작사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있죠. 현행 애국가는 모두 4절의 가사로 된 16마디의 4분의 4박자 곡이다. 예, 우리 뭐 잘 알고 있죠. 흔히 불러보니까. 그다음 애국가의 작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국가의 작사자를 지금 이제 잘 모르죠. 네. 뭐 어찌됐든 1955년 정부에서 애국가 작사자를 밝히기 위해서 문교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955년 4월 4일부터 그해 7월 28일까지 작사자를 밝히기 위해서 폭넓은 연구 조사 활동과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어, 안창호, 윤치호, 최병헌, 김인식, 민영환 등이 단독으로 작사했다. 그런 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합작으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배제 학당 애국가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또 이제 있습니다. 음, 세 가지 설이 있는 거죠. 이제 작사설, 그다음에 합작 작사설, 그다음에 개작 작사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했으며 안창호, 윤치호가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었고 최종적인 표결에서 윤치호 10일인 확정 유보 2인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미확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글쎄요, 만장일치를 내세웠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윤치호가 이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지만은 미확정으로 결론을 내렸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윤치호는 뭐 좀 조선 말기 일제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그 이제 지식인이죠. 그 시대를 대표했던. 하지만은 이제 윤치호가 결국은 친일로 돌아서죠. 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 식으로는 독립하기가 어려우니까 어, 일본에 협력하면서 기회를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좀 결국은 친일 행보를 했기 때문에 윤치호를 작사자라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그 우연의 활동은 미확정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애국가의 작사자를 밝히려는 노력은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국가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해서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애국가 가사를 갖다 작사를 한 사람을 모른다라는 게. 자, 그 작자 미상의 애국가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잘 알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안세. 음, 그 그다음에 이제 후렴구가 있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오래 전인데 이제 저 애국가 가사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는다고. 동해물이 다 마르려면은 어, 뭐 억겁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백두산이 다 달아없어질래도 그럴 거고요. 아니면 지구가 이제 수명을 다해갖고서 이제 우주에서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구스럽다. 그런 허구스러운 실질적이지 않은 허구스러운 그런 내용을 애국가에 가사에 담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참, 음, 글쎄, 그러나 뭐 그냥 원대한 그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목표로 거기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해물과 이것도 진짜 동과 해물을 띄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해물과 이렇게 되니까 무슨 해물탕집 온 거 아니냐. 뭐 농담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음악을 하는 분들은 어, 이 동과 해물을 갖다 이렇게 띄워서 노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띄우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제 또 그 차이가 있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근데 사실은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죠. 예. 하늘님. 그게 이제 리을이 이제 묵음이 돼서 하느님이 된 건데,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봐서는 하느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신교 쪽에 이제 그뭐 희망상이겠죠. 2절을 보겠습니다.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예, 남산에 옛날에 이제 소나무가 이제 많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소나무가 쭉 그 남산을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마치 장수가 철갑을 두르고서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가는 그런 그 이제 느낌을 어, 이제 갖고 그게 이제 우리 기상이다. 그죠? 예? 바람소리 불변함. 바람 그러니까 아주 세찬 바람을 이제 그 맞으면서 그 철갑을 두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기상이다라는 얘기예요. 3절을 볼까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건 상당히 좀 서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가을 하늘 공활 높고 구름 그다음에 밝은 달. 그래서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것은 어 조국 조국이란 말을 안 쓰기로 했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어, 배신하지 말자는 그런 그 아주 애국심을 표현한 그런 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애국가를 학생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이 1절을 부를 게 아니고 이 4절을 부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걸음이 될 때까지 정말 괴롭고 즐겁고 한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겠죠. 일생 동안. 그럼 어느 경우든 어, 그, 이 내 나라를 사랑하자. 그런 그 진짜 애국심의 그 어떤 아주 극적인 극적인 표현이 바로 이 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하자. 예, 이 땅에 태어나면은 이 땅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과 그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예, 그 뭐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난 곡식으로 밥을 해 먹고 이 땅의 자양분으로 공부하고 이 땅의 제도와 그다음에 이 땅의 어떤 온갖 그 관습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그야말로 그 삶을 대대손손 이어가고 있는 존재, 즉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이상한 세력과 결탁해 갖고 불구죽죽한 사상을 갖고서 나라를 흔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보면은 요즘 아주 굉장히 발을 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정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엉망진창인 그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하지만 뭐 일제가 조선을 그 이제 집어삼킬 때도 그때를 살았던 어, 조선의 백성들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했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 있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에 즐겁고 거기에 흥에 빠져 있지.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나라의 이념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오나가나 그냥 길거리고 뭐 전철도 아니고 버스가 아니고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하는 그런 거나 좋아하고 있고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것도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허위와 거짓이 난무해갖고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지금 어, 우리의 국가사회 대한민국 정말 참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괴로워도 역시 내 나라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 자식 낳고 그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참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응?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애국가의 본질인데 그 애국의 본질이 바로 이 사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학교에서 요새 조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회 시간에 늘 애국가 제창하면 1절만 불렀는데 1절 대신 이 4절을 부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에서 ROTC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어, 집단이 있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ROTC 커뮤니티가.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나머지 이 국민의례는 뭐 여건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데도 많고 그다음에 애국가를 부르면은 1절만 부르는 데가 대부분인데 저희들은 4절까지 불러요. 그래야지 그 애국가 가사 전체에 담겨 있는 그 뜻, 그것을 가슴속에 놓고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요즘같이 이 디지털 독재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 하루 한치가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애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높고 크고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작곡자에 대한 논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민족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아닉테가 1936년 작곡했으나 한때 곡조가 불가리아 민요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표절 시비가 붙으면서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그 불가리아하고 수교 30주년인가 됐을 때 불가리아 대사관이 주최한 그 이제 어떤 그 만찬인가 거기 이제 에, 합창단의 이름으로 이제 참석을 해서 불가리아 국가를 이제 이렇게 이 합창 단원과 불렀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불가리아 민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가리아 국가하고는 뭐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가. 자, 두 번째, 아닉테가 지은 애국가는 1965년 아닉테가 사망한 후 부인 로리탄이 저작권을 상속받아 보유했으며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 신탁 관리해오다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 예, 여기서는 어, 저 부인이 남긴 그 멘트이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등 그런 기증서와 함께 한국 정부에 지적 저작 재산권을 기증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자,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규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애국가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민족의 비극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 번째 사항이죠. 한편 작곡가인 안익태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면서 애국가 존폐에 대한 논란이 시작했다. 안익태가 일제강점기 말인 1938년 일본 아곡의 선율을 차용한 에텐나코를 작곡하고 1942년에는 나치 독일을 위한 연주에 공연했으며 같은 해 일본의 계례국이었던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곡인 만주 환상곡을 작곡을 했다. 글쎄요. 참 이게 음, 어, 그야말로 음악인으로서의 삶이 있고 또 이런 그 애국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또 삶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참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 비극적인 얘기죠. 베를린에서 초연하는 등 친일과 친나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제시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어찌됐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날마다 불리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참 이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따라다닐 것 같은데 근데 이 친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글쎄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뭐 창씨개명을 이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어떤 기록은 못 봤지만은 어머니가 어, 치매 상태에서 이제 저를 보면은 어렸을 때 얘기인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아다시와 가네다 에이슈데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창씨 개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
참 비극이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서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법적 지위를 볼까요? 애국가를 한국이 공식적인 국가로 지정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 수립 때 국가로 불렸던 오랜 역사를 근거로 국가로서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 불문율이죠, 일종의. 불문법도 하나의 그 헌법과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문율적인 그런 어떤 규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그 논란이 있었죠.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1984년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이를 대체하여 2007년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2010년에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서 국기 개양식과 강화식, 국민의례 등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뭐 저 정도 지위가 부여됐으면 뭐 법률적으로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관계 법령을 볼까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 있죠. 뭐 저희들 저거 다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조의 개양식과 강화식이 있죠. 예. 참 군대에서 이 하기식 이거 참 열병분열을 꼭 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때 이제 국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국민의례 규정에 보면 국민의례 절차 및 시행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제청하고 그다음에 선국 선열에 대한 그 묵념 이런 그 국민의례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때 애국가 제청할 때 그 애국가는 바로 이 안익태의 그 애국가가 인제 불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이 세계 인간연대의 날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해 방송했던 그 영상을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애국가와 인간연대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음 좀 시간도 부족했고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애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족만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